목성은 79개의 알려진 위성이 있는데 그중 특히 흥미로운 큰 4개는 갈릴레이 위성들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17세기에 그가 이 위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모두 아주 달라요. 유로파는 지름 3000km로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작아요. 이건 3.5일마다 목성을 돌아요. 그곳에서 얻는 첫 이미지는 1970년대에 찍힌 것이에요. 이곳의 표면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로파에는 표면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까지 확장될 수 있는 폭이 1.6km 정도 되는 긴 균열이 종종 있어요. 아마도 표면 아래에 있는 신비한 바다의 조성력에 지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되었을 거예요. 2012년 과학자들은 수증기 기둥이 이곳의 남극 근처에서 200km까지 치솟는 걸 발견했어요. 이 기둥들은 우리가 그곳에 착륙하지 않고도 유로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줘요. 과학자들은 단단한 표면 아래 15에서 25km 사이에 웅장한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는 65에서 160km 정도로 깊을 수 있어요. 비록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모든 해양을 합친 것보다 2배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몇몇 생명체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에요. 과학자들은 얼음 지각 전체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12,000년에 한번 유로파 주위로 완전히 회전할 거예요. 갈릴레오 우주선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작은 암갈색 점들을 볼 수 있어요. 지름이 10km인데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형성되었어요. 이게 지각을 밀어냈거나 전부 다 뚫었을 수도 있어요. 유로파의 표면은 소위 혼돈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은 미끄러운 표면에 둘러싸인 거친 지역이에요. 이곳의 적도는 15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얼음 송곳으로 덮여 있을 수 있어요. 지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높은 고도에 있는 건조한 지역에서요. 하지만 유로파에 있는 것만큼 큰 건 없어요. 우리 달에는 지름 25km 이상인 5,000개 이상의 큰 분화구가 있어요. 유로파의 표면에는 충돌 분화구도 없고 5천만 년 이상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뜻은 유로파의 표면이 항상 변하며 재형성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성은 차갑고 우리 태양계의 어떤 고체 우주 물체보다도 매끄러워요. 이 때문에 우리의 달보다 5배 더 밝아요. 유로파는 목성에서 오는 방사선의 끊임없는 폭발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강해서 우린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유로파는 지구보다 태양계 중심에서 5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거의 받지 못해서 평균 온도가 적도에서는 섭씨 영하 160도이고 극지방에선 약 영하 220도라서 얼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약 40년 전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암석 위성 이오에 접근했고 이게 우리 태양계의 화산 챔피언이라는 걸 알아냈죠. 이오는 목성의 5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으로 45억 살로 목성과 거의 같은 나이예요. 우리의 달과 크기가 비슷하고 심지어 밀도와 중력의 양도 비슷해요. 우리 태양계의 많은 위성들은 규산염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오는 철과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오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위성이 목성을 회전하기 때문에 오로라의 밝기는 항상 바뀌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어요. 이오는 목성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요. 구름 꼭대기에서 거의 42만 킬로미터 있죠. 만약 이오에 가서 그곳에서 목성을 본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달보다 거의 40배 더 커 보일 거예요. 거기서 별을 보면 정말 굉장할 듯해요. 이오가 목성의 궤도를 도는 데는 42.5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달은 거의 한 달이 걸리죠. 어느 지점에서 이오의 조석 팽창은 1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달의 중력이 바다의 조수를 일으켜요. 이오에는 바다는 없지만 땅 자체가 움직이고 오르내려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내려갔다가 30층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목성과 다른 큰 위성들의 중력이 이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면의 고체 기반 조수는 우리 행성의 가장 높은 조수보다 5배 이상 높아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오의 내부가 너무 뜨거워져 몇몇 내부 물질 중 일부가 녹고 끌어올라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해 땅에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화산이 돼요. 화산에 관선하면 우리 태양계에서 이오가 제일 활발해요. 이오에는 화산이 400개 이상이 있고 150개는 항상 분출 중이에요. 그중 일부는 뜨거운 가스 기둥을 우주로 320km나 쏘아 올려요. 우린 액체 암석의 범람원, 거대한 용암류, 여러 개의 용암호수, 그리고 거대한 붕괴하고 있는 산이 있는 꽤 격렬한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걷는 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드도 가장 큰 바다를 갖고 있어요.
부피에 관해서라면 수성보다 26%더 크지만 밀도는 더 낮아요. 이 거대한 위성은 150km 깊이의 두꺼운 얼음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100km 깊이로 뻗어 있는데 지구의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보다 약 10배 더 깊어요. 보이저 우주선은 거기서 물서리로 만들어진 극지의 빈관을 발견했어요. 가니메데는 소량의 금속과 얼음을 포함한 반은 바위, 반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기는 매우 얇고 산소는 없어요. 이 바다에는 생명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지구는 햇빛 없이 특정 미생물과 생물들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하지만 가니메데의 바다는 매우 깊고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바닥의 물은 압축되어 다시 얼음이 됐을 거예요.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은 광물을 배출하는 지열 환기구 덕분에 살아있어요. 가니메데는 바다와 중심부 사이에 두꺼운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긴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그곳의 바다는 짜고 여러 얼음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가장 내부의 얼음층과 접촉하고 있는 암석 핵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물과 얼음에도 가니메데는 태양계 전체에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이 위성에 액체 핵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가니메데는 대략 7일에 한 번씩 목성을 돌아요. 이건 이심 궤도로서 어느 지점에서 목성에 꽤 근접하게 돼요. 가니메데, 이오 그리고 유로파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력을 갖고 있어요.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유로파는 2바퀴, 이오는 온전히 4바퀴를 돌아요. 가니메데 표면의 3분의 1에는 크고 어두운 지역이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더 밝아요. 어두운 지역은 더 오래됐고 더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더 밝은 곳은 약 700m 높이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등선과 홈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인 칼리스토는 지름이 4,820km이며 목성을 도는데 지구시간으로 17일 걸려요. 이곳의 대기는 매우 얇아요. 많은 충돌 분화구가 있지만 이곳의 고대 지각은 기본적으로 40억 년 이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 중이에요. 지구처럼 행성이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일 때 과거에 있던 충격의 대부분이 어떤 걸로 인해 지워질 수 있어요. 물, 화산, 지각판의 움직임, 인간 활동 그리고 날씨, 이 모든 것들이 표면을 바꿔요. 칼리스토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결국 얼어붙게 된 바다색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간히 유성이 떨어졌지만 대부분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았죠. 하지만 이곳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다중고리 분화구인 발할라처럼 지름이 4,000km에 달하는 꽤 인상적인 분화구가 있어요. 칼리스토의 주요 분화구는 다른 전체 분화구보다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위성에 부딪힌 게 뭐든 얇은 지각에 구멍을 낼 만큼 충분히 컸고 이로 인해 표면에 물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얇은 지각 아래엔 짠 바다나 부드러운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릴레오 우주탐사선은 목성의 자기장이 이 위성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최소 10km 두께의 층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칼리스토를 탐험하는 건 어려워요. 유로파 같은 위성은 지표면 아래 바다로부터 물을 방출하는 환기구 같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칼리스토를 탐험하고 이곳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린 구식 방법을 써야 해요. 지각을 파헤치는 건 말이에요. 만약 태양계 외부를 탐사하고 싶다면 칼리스토가 제일 좋을 거예요. 목성의 방사선이 이곳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다른 내 위성보다 그곳이 우리에게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죠.